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W 진행의 선솜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반등입니다. 미국 증시 각종 지표 호조와 함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감소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날 낙폭이 됐던 국내 증시도 함께 오르는 모양새였는데요. 코스피 지수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처럼 톱니바퀴처럼요 연결되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 모두 알아두셔야 이기는 전략 짜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모든 거 머니W 전문가들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오늘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013-3366-8288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방송 통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요. 방송 초반에 문자 주셔야 연결 확률 높아진다는 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머니W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저녁을 알차게 또 알찬 정보들로 가득 채워주실 분입니다. 유빅 양우석 전문가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 우리 시장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제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었죠. 장중에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불안한 그런 분위기였던 건데요. 그런데 하루 만에 그런 분위기가 싹 가셔지고요. 상당히 활발하게 전체적인 장세가 활황장세를 보였다는 것인데요. 네. 약간 변수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수였나요? 일단 외국인들의 태도가 좀 바뀌었죠.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가 아닌 네. 코스닥을 쌍끌이 형태로 매수했다는 것. 그 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변화의 한 포인트를 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도 달라졌죠. 네. 이게 시장의 맥입니다. 일단 바이오주들이 그동안 못 움직였었던 건데요.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그것도 일제히 반등에 나왔고요. 네. 또 화장품주들이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IT 종목들이 다 죽은 것은 아니죠. IT 종목 중에 일부 한 UTI나 또는 오이솔루션 같은 그런 종목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네. 계속 치솟아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건데요. 뭔가 변화가 있긴 있거든요. 네. 그 변화를 잘 포착하는 것, 이것이 시장을 읽는 맥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 시장을 읽는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종목별로도 각 또 특징들이 좀 나타났었던 것 같아요. 이쯤에서 조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빠르게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유비 양우석 전문가님께서 문자 상담 진행해 주시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요. 그럼 내일 장, 아니네요. 다음 주 장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금요일이죠. 네. 일단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좀 바뀌었다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그동안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매수하면서 제일 많이 매수한 종목은 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였었죠. 네. SK하이닉스는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대규모로 그것도 270만 주나 금액으로 따지면 한 1,100억 정도 됩니다. 대규모로 매도를 했다는 것이 그 전과 다른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선물까지 같이 매도를 했습니다. 선현물 동시 매도. 물론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를 했다는 얘기가 되죠.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양시장의 탄력성을 보면 코스닥이 좋았고 유가증권 시장이 상대적으로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건데요. 또 한 가지 시장 전체를 보시는 분들은 항상 체크하는 요소인데요. 네. 선물 시장과 연계된 지표입니다. 베이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코스피 200 지수와 선물 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의 차이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일정 부분보다 더 높으면 네. 강세장이고요. 그렇지 못할 때는 약세장으로 전환된다는 일종의 표시가 되는 신호가 된다는 건데요. 최근까지 베이시스는 1.0에 넘어갔습니다. 네. 오늘부로 0.66 정도 수준으로 지수가 약간 부담될 수 있음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약간 신경 써야 되고요. 그런 걸 보면 외국인들의 태도가 지수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장은 나쁘지 않으니까요. 상대적으로 지수에 부담을 덜 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시장의 맥을 본다면 일단 글로벌 시장과는 별개로 우리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네. 또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제약주나 화장품주나 이런 내수주가 되게 소비주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고 한다면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CLT론이 강했잖아요. 네. CLT론이 강하면 코스닥이 강합니다. 오. 반대로 코스닥이 강하면 CLT론이 강하냐 하면 그건 또 통하지 않아요. 오. CLT론이 강할 때 코스닥이 강하더라 하는 약간 특이한 현상이 최근 들어 조금 더 노골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단타를 하시는데 또 단타할 때 그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셀트리온이 강하면 코스닥이 강해진다. 이렇게 또 정리를 조금 꿀팁이 아닌 꿀팁 전해주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오늘 특히나 눈에 띄었던 하루였다고 해주셨습니다. 문자 통해서 또 갖고 계신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다음 주장 정리까지 함께 지켜봤고요. 또 유비 양우석 전문가의 속이 꽉 찬 알짜배기 강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강의 이어갈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주제는 중국 및 완성차 관련주 점검입니다. 네, 중국과 완성차 관련주라 자, 이 종목 특히 갖고 계신 분들은 집중이 되는 대목이지 않을까 또 싶은데요. 유비 양우석 전문가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중국 관광객들이 눈에 많이 띄지 않나요? 네, 맞아요. 좀 그런 것 같죠. 얼마 전에 공항에 면세점에 갔더니 중국 관광객들이 꽉 한째 메우고 있더라 하는 건데요. 그만큼 현재 상황이 그 전과 사드 규제 때문에 어려웠던 시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듯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놓고 봐야 되고요. 그럴 정도로 현재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요. 실제로도 현재 중국 경제가 지표상으로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상하이 지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 주요 증시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죠. 우리나라는 작년 연말, 금년 연초 대비 최근까지 약 11% 정도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상하이 지수는 그 3배 정도 올랐다는 거죠. 34%나 급등을 한 것이 그것을 대변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각종 지표, GDP나 또는 산업 생산, 특히 제조업 지수가 좋게 나왔습니다. 산업 생산도 비슷한 맥락에 있는 그런 지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수출도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급반전을 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20% 넘게 급락을 했던 수출 증가율이 현재 14.2%로 갑자기 이렇게 크게 좋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신을 했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 외 다른 물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2.3%. 물론 물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안 좋습니다만 그 정도는 괜찮다는 것이죠. 제반 지표들이 거시 지표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지표와는 다르게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그 온기가 하나씩 둘씩 전달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제 한 가지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증시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배경 중에 하나는 미중 무역 협상이 5월달에 마무리된다고 하죠. 거의 이제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는 것도 전반적인 경제 및 시장 심리에 안정을 주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중국 관련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중국 관련주는 두 가지 섹터로 나가야 됩니다. 중후 장대의 전통 산업, 이른바 굴뚝주 영역에 속한 그런 분야가 있고요. 또 소비재 분야가 있습니다. 두 가지 나눠서 봐야 된다 이런 건데요. 전통 산업주 쪽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철강, 석유화학 제품 및 석유 제품이 되겠고요. 또 그 외에 또 기계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오늘같이 최근같이 또 자동차가 또 그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작은 분야에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분야가 제지입니다. 제지. 특히 골판지가 최근에 크게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것도 중국 수혜주가 되겠습니다. 이쪽 분야가 있다는 거 하나하고요. 또 한 가지는 보편적으로 특히 채권과 같이 중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는 것을 전제해서 볼 때 중국 소비주들이 그 수혜 대상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네. 화장품. 화장품. 네, 화장품. 식음료가 되겠습니다. 식음료 그리고 또 여행 관련주도 그에 해당이 되죠. 또 네. 엔터테 연예 기획사, 네. YG나 이런 쪽이요. 연예 기획사, 드라마 제작사 같은 데 그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지금 게임사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제반 중후장대 전통산업 중에서 유독 자동차 관련주만 뜨고요. 오. 또 소비재 관련주 중에서 보면 음식료나 여행이나 이쪽은 아닙니다. 엔터도 아직 아니에요. 네. 게임도 아직 아닙니다. 지금 유독 화장품만 뜨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서 네. 그 차별이 어떻게 어떤 분야로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오늘 또 화장품주들이 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국 관련주들이 이렇게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조금 더 짚어보면 좋을 것 요게 같아요. 자동차주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전통산업 중에 중국 경기에 가장 민감한 분야 중에 하나가 네. 석유화학 쪽이거든요. 그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은 특히 현대차, 기아차는 지난 1분기 때 중국에서 판매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네. 최악의 판매 실적을 냈다는 것이죠. 혹시 현대차, 기아차가 중국에 공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인구수를 봤을 때 엄청날 굉장히 것 많겠죠. 같아요. 네. 현대차가 7개가 있고요. 어. 기아차가 2개가 있습니다. 총 네. 9개고요. 270만 대 생산 캐파를 갖고 있습니다. 와. 그런데 작년에 27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갖고 있는데 네. 작년에 팔린 대수가 자동차 대수가 불과 110만 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도 못 팔았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공장을 좀 지어야 되는 정도로까지 네. 현재 상당히 부진했던 성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실제로 베이징에 있는 공장, 제1공장, 제2공장을 가동을 중단한다는 얘기까지 나온 게 1분기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요. 역시 이제 최악은 지나갔다는 것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현대차, 기아차 대박을 쳤죠. SUV, 네. 스포츠 유틸리티 차. 이 차가 현재 이름이 좀 어려워요. 이제 필리쉐이드, 텔루라이드, 기아차는 텔루라이드입니다. 없어서 못 판다고 하죠. 미국에서도 인기가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환율이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현대차, 기아차뿐만이 아니고 중국 전체 네. 자동차 산업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국 관계당국에 상당히 충격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중국의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태. 이 수혜를 본다는 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자동차는 떴고요. 석유화학은 좀 다릅니다. 석유화학은 1분기 실적이 안 좋고요. 2분기 때도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1분기는 한 롯데케미칼 같은 그런 경우는 주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주가가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것 차트를 통해서도 차트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다른 대형주들은 웬만큼 다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것과는 달리 롯데케미칼 네. 전혀 추세를 만들지 못한 채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바닥을 현재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역시 실적과 관련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2분기에 풀릴지 3분기에 풀릴지 알 수가 없다는 것. 네. 그런 정도로까지 현재 경기 회복과 관련된 온기가 그쪽으로 전달되지 않았다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현대차랑 가고 롯데케미칼, 석유화학주는 아직도 미국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구분해서 네.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롯데케미칼까지 함께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제를 또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엔 어떤 주제로 강의 이어가 주실 건가요? 예, 일단은 자동차주가 떴잖아요. 네. 각종 테마들이 현재 서로 그 탄력을 자랑하듯이 힘을 쓰고 있는, 기업을 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시장 내에서 테마 간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완성차 대형주들이 기아차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기아차의 주가가 네. 이렇게 올라갔어요. 기아차요. 작년 연말입니다. 작년 연말에 26,000원대까지 내려갔던 기아차의 전체 주가는 42,500원입니다. 60% 가깝게 대형주입니다. 대형주가 60% 올라갔으면 이거는 급등입니다. 그러게요. 그런 정도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기아차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현대차 및 현대차 모비스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보통 이런 정도로 현재 자동차 전체를 이끌어가는 완성차 대형주가 움직이면 부품주들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상 네. 그 온기는 특정 종목 몇 개, 소수 종목으로 국한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지금 종목으로 제가 찾아보니까요. 네. 그 ST 모티브 정도만 올라가고 있고요. 또는 그 외에 네. 다른 재료가 붙어 있는, 다른 테마가 붙어 있는 종목군들, 수소차나 네. 또는 전기차, 뭐 그런 정도, 레이 테마 또는 재료가 붙어 있는 정도만 그것도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정도로서 아직까지는 현재 자동차 부품주들이 네. 전반적으로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그쪽도 현재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서 좀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특정 종목들이 또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선택할 때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꿀팁 또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설랭코는 운전하시죠? 운전 장롱 면허긴 하지만 면허증은 갖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네. 휘발유차가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로 바뀌고 있죠? 그러면 부품이 어떤 식으로 바뀌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바뀌나요? 일단 엔진은 없어지겠죠. 그러겠네요. 그렇죠? 네. 내연기관이 없어집니다. 뭐 여러 가지 흡기급, 배기급 이런 거, 동력 전달 장치 이런 것도 뭐 잘 안 쓰이거나 없어지거나 네.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차체나 내장재 이런 건 그대로 쓰겠죠. 도어 같은 거, 그래서 그러겠네요. 유리다 이런 거, 바퀴 이런 네. 거, 타이어 이런 것들은 그대로 쓸 겁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는 것까지를 감안해서 전기차 시대에도 부품이나 소재가 그대로 쓰이거나 더 많이 쓰이는 분야. 네. 이게 팁입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분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한번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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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는 너무 많이 유명합니다. 네. 근데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뭐 현재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생략하고요. 네. 배터리는 상당히 많이 알려진 유명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다음 기회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거 말고요. 일반적으로 배터리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 중에서 휘발유차, 석유 연료차, 석유 화석 연료차죠. 화석 연료차, 네. 화석 연료차 보다 더 많이 부품으로 쓰일 수 있는 분야가 뭐냐 하는 것인데, 일단 제일 첫 번째 공조 분야가 있습니다. 공조 분야. 공기를 빨아들이고 내보내는 분야. 이 공조 분야가 하나 있고요. 또 한 네. 가지는 히터입니다. 휘발유차는 엔진에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히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전기차는 완전 전기 힘으로 돌려야 되면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야가 전기차 시대에서는 더 많이 쓰이는 부품 영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해당되는 종은 몇 개 안 돼요. 일단 지금 공조 분야에서는 한온 시스템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히터 부분에서는 우리 기술이 아니고 우리 산업입니다. 우리 산업이라는 종목이 히터를 만들고 있죠. 이 두 종목은 자동차가 그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차 그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안 빠진 상태로 있다가 최근 들어 다시 상승세로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들 종목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기존에 아까 제가 없어지는 부품 얘기했잖아요. 네. 뭐 현재 엔진 관련 그런 부품이 이런 쪽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점점 없어진다기보다는 점점 안 쓰인단 말이죠. 그런 쪽에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체들은 변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겠네요. 그래서 수소차 부품 쪽으로 변신 중에 있는 종목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네. 동아화성 같은 데가 좀 있고요. 또 세종공업 같은 데가 있습니다. 또 유니크 같은 종목, 이런 종목 테마적으로도 각광을 받거든요. 네. 그런 그 변신의 한 가운데에 있는 그런 종목도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렇게 배터리와 공조, 히터 이 증가 부분들 같이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참 부진을 했어요. 이 배경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작년까지인가 작년 여름 때까지 각광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은 현재 지금 포스코 케미칼, 네. 에코프로, 좀 에코프로 BM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LNF 같은, 또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전기차 아까 얘기했던 배터리에 관련 종목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종목은 한결같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지금 ESS라고 있죠. 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ESS요? ESS에 우리나라에서 여러 군데에서 한 군데도 아니에요. 계속 화제가 났습니다. 이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이 시장이 계속 그쪽 공장에서 불이 나니까 그 수요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너희들 그렇게 자랑하더니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데 네. 아직 해명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상당히 매출에 지장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요. 또 현재 또 니켈도 들어가고 망간도 들어가고요, 코발트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코발트 이런 그 원재료 가격이 좀 올라갔어요. 네. 이 바람에 작년에 중대형 2차 전지 분야, LG화학도 만들고 있죠. 삼성 SK 이노베이션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작년에 간신히 흑자로 전환됐는데 네. 금년 1분기에 다시 적자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부담으로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와 관련해서 전기차, 배터리의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쪽의 실적도 별로 안 좋았겠죠. 또 시설을 또 많이 증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카펙스 부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 현재 그 시설 투자와 관련된 부담도 좀 있을 것이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거의 6개월 넘게 조정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시간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판단에 대해서 적당한 타이밍을 종목도 잘 골라야 되겠지만 적당한 타이밍을 잘 고를 필요가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완성차 종목 상승 시 수혜 종목은 이런 주제로 또 강의 진행해 주셨고요. 알짜배기 강의 참 화요일에도 느꼈지만 깊은 강의다. 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기대를 또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계속 받고 있는데요. 문자 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13-3366-8288번으로 문자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상담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도 문자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떤 문자들 들어와 있는지 궁금하시죠? 화면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자들 와 있네요. 여기서 저를 딱 언급하시면서 선소미 앵커님이 진행하시는 머니더블유 많은 도움 얻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라고 보내주신 시청자님이 눈에 띄네요. 머니더블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우리가 골라볼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문자 상담 종목 끝번호 7146님 문자 한번 볼까요? 수고하십니다 하고 신세계 종목 남겨주셨거든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요 32만 9천 원이래요. 그리고 비중이 30%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고 또 남겨주셨어요. 오늘 종가가 31만 5,500원입니다. 신세계 종목 어떻게 투자 진단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신세계를 갖고 계신 일반 개인들은 참 만나기 어려운데요. 그래요? 예, 이분은 갖고 계시네요. 네. 장기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스테이블한 안정적인 그런 종목이라는 건데 문제는 성장성에 다소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국내 유통업은 대체적으로 포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다른 현재 유통망을 통해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역시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갈수록 그 분야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서 성장성은 현재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하는 점인데요. 다만 이제 전반적인 시장 경기를 좀 타는 경향이 있죠. 경기가 좋아지면 좀 풀리고 하는데 지금 경기도 썩 좋지는 않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성장 분야가 굳이 있다고 한다면 신세계도 면세품 사업을 합니다. 그와 관련된 변화가 일부 롯데호텔 같은데 또는 하나타임, 갤러리아 타임월드인가요? 그쪽에는 이미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세계한테는 그 부분은 일부분에 국한되겠지만 그래도 도움은 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반등에 나올 수 있는 최근에 그 면세품 종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따라서 신세계는 그 덕에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하는 건데요. 35만 원 정도까지는 35만 원에 36만 원 그런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단기로 이 종목에 대한 비중이 너무 많아서 줄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은 마디 가격 라운드 프라이스라고 하는데요. 마디 가격 3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조절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드려봅니다.
아, 그렇군요. 30만 원 기준에서 조절을 좀 해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 보시죠.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떤 종목들을 와 있냐면요. 우진 BNG, 현대차, 또 필링크, 웅재 싱크빅 등등 많이 보내주셨는데 두 번째 종목 한번 골라볼게요. 끝번호 7610님 문자 볼까요? 끝번호 7610님 문자. 메디톡스 보내주셨습니다. 보니까요. 네, 현재 종가가 62만 6,400원이고요. 매수 가격은요. 이분 매수 가격은 61만 원이에요. 그리고 비중이 작습니다. 5% 갖고 계시다고 하네요. 매도해야 할지 진단 부탁드린다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좀 큰 상승세가 나타나긴 했습니다. 4.78%가 오른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진단해 보시면 좋을까요?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 예, 오늘 올라간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맥락 선상에서 네. 주목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그중에서도 바이오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는 그 맥락이고 또 현재 이 종목은 상당히 실적이 검증된 종목이죠. 그래서 현재 지수 방어적인 성격을 좀 갖고 있기도 해서 이중으로 특히 기관에서 펀드 쪽일 겁니다. 이분도 상당히 우량주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이유로 해서 탄력에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다음 주 내내 그럴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재료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보톡스 쪽이잖아요. 지금 미국은 엘레관이 잡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도 엘레관과 중국 로컬 기업이 두 군데에만 현재 지금 브랜드가 있어요. 네. 중국의 판매가 임박해 있다는 거죠. 이게 메디톡스만 그런 게 아니고요. 휴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대웅제약의 나보타도 현재 임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3개 브랜드가 사실 국내에서는 거의 포함이다 해도 국내 부분은 별로 기대할 데가 없지만 네. 해외 부분, 특히 중국에서의 시판이 기대되는 측면. 만약에 중국에서 현재 이것이 메디톡스가 거의 엘레관 정도 수준의 품질을 지금 현재 이 종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통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추세적으로도 특히 중국 모멘텀이 있으니까 네.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목표가를 한 70만 원 정도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또 굳이 현재 물량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손절가를 정해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60만 원대 이렇게 딱 쉽게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목표가는 70만 원까지 또 선정을 해주셨어요. 꼭 수익 보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화장품 관련주가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의 강세였는데요. 이렇게 또 관련된 종목 고민 많이 보내주셨네요. 오늘 종목 선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진행되는 머니W 종목 상담에 참여 많은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문자를 통한 종목 고민 상담 진행을 해드렸고요. 그런데 혹시나 내 종목을 매도해야 하거나 손실이 좀 크다 하시는 분들 많이 걱정이 되시죠. 이렇다면 우리 유비 양우석 전문가가 준비해오신 공략해볼 종목도 들어보셔서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우석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와주셨을까요? 네, 준비된 종목은 공개한다고 그랬죠? 네, 공개해주세요. 한국콜마고요. 한국콜마입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맥락 선상에 있는 종목이죠. 네. 화장품. 네. 화장품 ODM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조자 개발 생산이라는 뜻이죠. ODM 업체입니다. 한국에도 공장이 있고 중국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습니다. 캐나다도 있고 말이죠. 일단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 중국 모멘텀이 있고요. 또 지수가 부담되는 만큼 경기 방어적인 종목에 조금 더 유리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이 종목 선정한 것이고요. 네. 실적이 좋습니다. 금년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거의 2배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태라는 그것이 1분기뿐만이 아니고 금년 내내 좋은 실적이 계속 이어질 소지가 높다는 것이고요. 다소 문제가 됐던 것이 제약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제약 네. 부분이 좀 안정화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에 CJ 헬스케어, 이거는 이제 건강식품, 헛개서 네. 만드는 데입니다.
이 옵션을 인수를 한 게 있거든요. 요게 이제 금년부터 실적에 잡히기 시작을 해서 외형이 크게 이제 늘어난다는 거, 실적도 챙긴다는 거죠. 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오래 갖고 있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1, 2개월 정도 보유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매수가는 현재 가격은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7만 5천 원에 8만 원 이하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목표 가격은 보통 이런 정도 20% 정도 보시면 네. 됩니다. 해서 이런 정도면 9만 5천 원 내지 거의 10만 원 가까이. 그런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절가도 좀 같이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 말씀드렸군요. 손절가는 이 종목은 사실은 네. 추세적으로 보면 손절할 필요는 없는 종목입니다. 네. 그러나 단기 목표니까 굳이 손절가 적에 넣는다고 했을 때에는 좀 밑에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좋은 종목이니까 네. 6만 5천 원 정도, 6만 5천 원 정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현재 화면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목표가 9만 5천 원이라고 하지요. 꼭 수익 보셔서 또 문자 남겨주시면 또 전문가님께 또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유비 양우석 전문가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밤 편안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미국은 부활절로 인해서 휴장을 했습니다. 휴장은 했지만 경제 지표는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3월 주택 착공 건수 그리고 2월 건축 승인 건수는 모두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그래도 간밤에 미국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었죠. 소매 판매 지표의 호조에 따라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그 기대감 아시아 시장으로까지 이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시아 시장에서 눈치 보기 장세는 이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뚜렷한 큰 악재는 없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3거래일 만에 다시 빨간불 켜내 주었습니다. 초반에 만들어냈던 상승폭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0.11% 소폭으로 상승해주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됩니다. 2216선 지켜가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중국 확인하시죠. 네, 중국 상해 종합 증시는요, 초반에는 하락 출발했었습니다. 사실 중국의 곡물 관세 할당제 부담을 느꼈던 미국이요, WTO에 제소를 했는데 그 결과 승소했다는 결과에 따라서 상해 종합 증시 초반에는 하락률 이어가나 싶었지만 점점 그 등락을 계속하더니 결국에는 소폭의 상승 0.59% 상승하면서 3,269선에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던 중국 시장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월가에서 투자 의견 상향 종목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리바이스입니다.
네, 리바이스 165년의 역사를 가진 청바지 업체 대명사 기업인데 상장은 올해 2019년 3월에 했으니 새내기 종목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JP모건, 시티그룹, 태시자문그룹 모두 리바이스에 대한 의견을 매수로 나타냈는데 태시는 리바이스 가치를 주당 28달러로 책정했습니다. 리바이스 현재가는 23달러 79센트 가리킵니다. 이어서 월트 디즈니입니다. 자체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소식에 요즘 뉴욕 시장을 달군 뜨거웠던 종목이었습니다. 임페리얼 캐피탈에선 투자 의견 아웃퍼폼으로 평가하고 목표 가격을 129달러에서 139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월트 디즈니 현재가 132달러 45센트 가리킵니다. 이어서 넷플릭스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는 나쁘지 않았죠. 다만 2분기 가이던스는 하향 조정 있었습니다만 실적 발표 전 도이치뱅크에서는 투자 의견을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가도 12개월 동안 400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넷플릭스는 360달러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폴레입니다. 대중적인 멕시칸 레스토랑입니다. 올해 초 400달러 선에서 머물던 주가가 현재가 700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제프리스에서는 투자 의견을 보유로 하되 목표가는 7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타겟 보시죠. 116년 전통의 미국 백화점 체인입니다. 보이시는 사진은 뉴욕시티점인데요. 태시자문그룹에서는 아웃퍼폼으로 평가하고 목표 주가는 88달러에서 92달러로 높여 책정했습니다. 현재가 83달러 26센트입니다. 이번 주 제시됐던 투자 의견 상향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네, 해외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그에 많은 글로벌 주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문자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샵 4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주 편입한 종목들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상황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화석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라이징 스타 글로벌랩 연구원들이 제시했던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들 이번 주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4월 15일에요. 머니W 저희 방송 첫 방송 선보였던 날 처음으로 이현석 연구원께서 종목 제시해 주셨죠. 바로 화면에서 보이시는 암테크 시스템즈 살펴봅니다. 반도체 기기 관련 제조 판매사입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 6달러 50센트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 어제장 종가 대비 6달러 63센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제시한 날 이래로 고가 7달러 선까지 기록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시장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봐주셨던 만큼 계속해서 잘 갈 수 있는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연구원께서 제시해 주셨던 엑스포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동통신 네트워크 테스트 장비 제조사입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 4달러 1센트, 목표가 5달러 2센트 제시해 주셨는데요. 현재 어제장 기준으로 종가는 4달러 21센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 동력이 되는 5G 관련해서도 잘 지켜보라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그룹폰 보시겠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 커머스 기업입니다. 매수가 3달러 55센트, 목표가 3달러 95센트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 3달러 49센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성배 연구원께서 제시해 주셨던 종목 중에 먼저 에버스핀 테크놀로지 보시겠습니다. 자기저항 메모리 제조 기업입니다. 가격 전략을요. 매수가 8달러 6센트, 목표가 11달러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9달러 24센트까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 에버스핀의 새로운 메모리칩 양산 소식에 기대감이 커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잘 갈 수 있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보실 종목은 메소블라스트입니다. 매수가 5.8달러, 또 목표가 7달러 6센트 얘기해 주셨고요. 현재 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아시스 페트롤리업 살펴보시겠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자원 인수개발 기업입니다. 매수가 $6 5센트 이하로 잡아주셨는데요. 자, 현재 $6 60센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매니텍 인터내셔널 살펴보시겠습니다. 트럭, 크레인 제품 공급 회사입니다. $8 47센트 지켜가고 있는데요. 매수가를 $8 4센트로 제시를 해주셨죠. 실적 개선세가 뚜렷해서 올해 호실적 지속이 계속된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라이징스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상황 알아봤습니다. 시장은 지금도 열려 있고요.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글로벌랩 이가람 연구원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새로 편입할 종목 오늘도 또 들고 오셨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들고 와주셨나요? 네, 일단 오늘은 미국이 휴장이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오늘 바로 편입은 못하지만은 미국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월요일 날 아침부터 참여가 가능한 방법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미국 주식을 하는데 한 가지 좋은 팁을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미국 주식하면 미국 개장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통 생각을 하실 텐데 예약 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증권사들마다 접수받는 시간이 조금 다른데 제가 증권사마다 다 전화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예약 매매를 미리 매수가와 목표가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매수가를 미리 설정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뭐 잔고가 있고 정확한 종목명만 있다면은 바로 아침 9시부터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개장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나가자면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건데요. 네. 이게 미국 주식에서 생활 속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이제 그늘의 이제 생활 문화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은 이슈가 한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앵커님 최근에 네. 쥐 보신 적 있어요? 쥐요? 네. 살아생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최근 특히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도시 생활에 있어서는 특히 더 보기가 어려운 우리나라에서는 쥐를 보기가 어려운데 네. 미국에 특히 뉴욕만 가보시더라도 이 길거리에 생쥐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미국 이제 뭐 다른 LA 시청이라든지 이런 네. 데서도 쥐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활 아이디어로 네. 제가 오늘 종목을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종목 화면을 보면서 제가 종목 소개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세네스테크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심볼 코드는 SNES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출산 제어를 통해서 동물의 해충 집단을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 기업이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LA 타임즈에 올라온 내용을 보겠습니다. 미국 LA 시청에서 쥐와 또 쥐를 비롯한 벼룩으로 인해서 사람이 물리기도 할 정도로 피해를 봤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유해동물 및 해충 박멸을 위한 발의안이 제출이 됐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체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겠는데 이 제품은 이제 주력 제품으로 콘트라페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쥐의 불임을 유발을 시켜서 개체수가 더 늘어나지 않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점이 왜냐면 이 쥐 같은 경우는 2마리만 생존을 하더라도 1년 뒤면은 15,000마리까지 굉장히 번식력이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독극성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천적까지도 같이 피해를 보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개체 수가 일시적으로는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 다시 생존하는 쥐 2마리가 있으면 다시 15,000마리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독극성 물로 개체 수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개체 수가 늘어나지 않게끔 이제 불임을 유발시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현재 실제로 이 기업의 콘트라페스트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하고 워싱턴 DC에서 상업화를 위한 설치도 굉장히 발표를 한 상태이기도 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적 또한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기가 매수를 하기에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은 편입은 못해요. 하지만 네. 예약 매매를 통해서 저희가 국내 시장이 돌아가는 월요일 날 아침부터 바로 이 미국 주식도 역시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네.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저가가 좋게 올라가고 있고요. 직전 고점도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 매매를 거시게 되면은 이제 매수가를 1.3달러부터 이제 1달러 40센트까지 분할 매수를 거시고요. 근데 목표가는 1달러 90센트 그리고 손절가는 1달러 10센트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정말 문화권에 딱 알맞은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참 기억에 남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네, 현재 화면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공략해볼 종목 어떤 것 들고 와주셨을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저를 좀 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종목의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좀 기분이 좋으신 분도 계실 텐데 또 신규로도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노화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많이 받고 있는 건데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크로마덱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싱글 코드는 CDXC가 되겠고요. 이 회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기능식품 전문 회사이고요. 노화 방지에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주력 제품으로 투르나이어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신체에서 NAD라는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 방지하는 걸로 해서 이 효과가 나타나서 NAD 수치라는 거를 다시 증가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제품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왓슨스하고 네슬레 헬스사이언스를 통해서 현재 글로벌 시장에 진출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도 왓슨스를 통해서는 홍콩 시장, 이 중화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이 또 되겠습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서 이제 캐나다에도 진출을 했는데 최근에 이 쇼케이스라는 소매품 판매점에 이게 체인점이 되겠거든요. 이 체인점에 이제 납품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캐나다에서도 이제 중화권만큼 팔린다면 실적 개선 또한 굉장히 좋게 나타나는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네. 주식은 특히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굉장히 정석의 차트를 보여주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올라가는 만큼 주가가 올라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굉장히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오르는 만큼 주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가격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이 종목 역시 이제 월요일 날 바로 아침에 예약 매매로 걸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조금 올라가 있어서 좀 아래로 깔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3달러 8센트부터 4달러까지 매수 존으로 보시고요. 목표가는 5달러를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3달러 40센트까지 좀 안전하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로마덱스 현재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화면 하단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표가는 5달러, 손절가는 3달러 40센트 제시해 주셨네요.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가람 연구원이 오늘 준비한 종목 세네스테크와 크로마덱스였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또 매매 전략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문자를 통해서 해외 주식에 관해 궁금하신 점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4989번으로 주시면 되는데요. 또 구체적인 사항들 궁금하시다면 문자 통해서 궁금증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같은 이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의 계좌에 웃음 꽃피게 할 또 강의와 상담을 통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와 해외 관심주 궁금하신 분들은 머니W와 함께 승리의 V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